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벽을 넘지 않으면 훗날 이 밑에서 놀 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도 제가 뭐 기타도 배우고 뭐 또 꼼짝 그러니까 피아노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재밌으려면 이게 한 발 한 발 재밌게 나가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호도 그냥 내 보이는 눈이 맨날 그거밖에 안 보이면 이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그러면은 질문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 이걸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얘기 한번 듣고 또 다른 분 강사를 통해서 또 듣고 이게 근데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내 것이 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 제가 칠판 가지고 보통 하는데 오늘은 좀 그 도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안 보면 칠판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PPT를 띄우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이걸 못 하고 그 첫 페이지 보시면 오늘 사실 그 소를 어떻게 어떤 영양소를 먹여야 되고 얼마쯤 먹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잘 보시면 가끔 이제 주로 질문하시는 게 원장님 그거 소 우리가요 200kg 소인데요 그럼 100kg 먹여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 그 몇 킬로를 먹이고 어떤 양을 먹이고 하는 거에 기준이 있어요.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보면 뭐라고 그래서 영어로 DMI라고 그러는데 가로하고 건물 섭취량. 우리는 소한테 사양 관리하면서 이 송아지한테 큰 소한테 비육소한테 300kg 소한테 500kg 소한테 이것이 얼마만큼의 건물 섭취량을 먹여야 되는지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건물 섭취량은 뭡니까? 우리가 배합사료나 볏짚이나 라이그라스를 다 합쳐서 준 거의 양을 수분을 싹 뺀 양을 건물 섭취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합사료는 수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퍼센트 있을까요? 대충 보통 9에서 11% 있어요.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 네. 볏짚은 좀 잘 발린 볏짚은 수분이 한 몇 프로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잘 발린 게 20%, 보통 한 25%에서 3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사료의 건물 섭취량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볏짚도 수분이 많은 걸 갖다가 많이 먹였다고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야. 바싹 말린 거하고
수분이 많은 거하고 이 양을 얼마치 먹였냐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수분을 싹 뺀 양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나는 볏짚을 5kg 먹인다고 그래. 근데 5kg를 먹이는데 어떤 소한테는 물탱인 볏짚을 5kg 먹일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집은 바싹 마른 거 5kg 먹인 거하고 똑같은 5kg라도 먹는 양이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곡물 섭취량이 기준이 돼야지 이 양이 얼마나 먹었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한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소한테서 나오는 그 가축사양학, 영양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곡물 섭취량. 곡물 섭취량을 얼마나 먹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먼저에 나와요. 이 곡물 섭취량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곡물 섭취량은 뭐다? 수분을 뺀 양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건 어떻게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의 흰자는 단백질이요. 우리가 배합사료에는 뭐 일반 요새는 또 배합사료는 저 단백질 수치가 안 나오더만, 보통 그전 보면 16% 내외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단백질은 몸에 이롭고 우리 살코기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몸의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몸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도 단백질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좋은 요소이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과하게 많으면 이것도 안 좋아요. 우리 농가에서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우리가 막 많이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어떤 소예요? 그럼 송아지다, 아니면 비육소다, 번식구다. 그럼 그 소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필요량이 있어. 내가 좀 이따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 양이 얼마인가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이 양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우리는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 가는 내용인데 제가 좀 불안한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오늘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단백질하고 그 밑에 보면 조단백질이라고 또 나왔어. 이게 자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조단백질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사료포대 뒤에 보면 조단백질이 나와요. 조단백질이 나와요. 그러면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왜 조단백질이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이 조가 무슨 조냐면 거칠조자야. 거칠조. 단백질이 액기 쓰인 단백질이 아니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비스무리한 것도 다 합친 거를 조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암모니아 이런 것도 단백질이야 사실. 그 왜 그러냐면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조단백질을 또 나누면 분해성 단백질이 있고 비분해성 단백질이 있어요. 이 분해성 단백질은 말 그대로 어디서 분해가 되냐면 소의 반추위에서 분해가 되는 거야. 제1위에서 분해가 되는 거야. 비분해성은 1위에서 분해가 안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1위에서 분해되는 단백질도 필요하고 1위에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도 필요해. 적절하게. 사실은 우리가
단백질을 갖다가 단백질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이리에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이리에서 분해되는 단백질의 기본 외에 단백질 수준을 올리려고 하면 이 수준 이외에 이리에서 분해되지 않고 통과해서 사위나 장에 가가지고 흡수돼서 소화되는 그런 것을 비분해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소한테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송아지 잘 크게 하려고 그러면 이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를 시키게 해서 단백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도 안 좋은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해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 좋은 일이 잔치가 있어서 손님을 많이 초대했어요. 이렇게 손님들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음식물 초대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먹고 가다 보니까 또 내가 준비한 음식물이 남은 게 있어. 그럼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한테 주는 게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주더라도 그 단백질 성분이 적절해야 되지, 많이 주면 몸 안에서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내가 그 단백질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몸 안에서 어떤 거로 변했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암모니아나 요소와 같은 우리가 생각해서 안 좋은 그런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이 몸 안에서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을 적절하게 줘야지, 많이 주면 몸 안에 어떤 게 생긴다?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어. 그래서 일정하게 주는 것은 주더라도 더 이상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 단백질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에서 소화되지 않게 하고 그냥 이리에서는 통과돼 가지고 사위나 장에서 바로 흡수돼서 소가 원하는 증체를 한다든지, 다른 골격이 필요하다든지, 등심단면적이 키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이리에서 분해되지 않은 비분해성 단백질인 우회 단백질을 줘서 소를 번식어한테나 송아지한테나 비육수한테 우리가 원하는 등심단면적을 키우거나 또 에너지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비분해성 단백질. 그래서 분해성 단백질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비분해성 단백질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강의를 하지만 제가 영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영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수의사니까 그래도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 좀 알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질병은 이렇게 뭐 해외에서 보는 잡지나 이렇게 그렇구나 이러고 말고요. 이런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100% 하면 90%는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내가 이제까지도 해온 거 있고 이러니까 그냥 머리에 아무 티가 나도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영양에 대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질병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영양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질병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하고 질병하고요 상호 아주 긴밀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수의사들은요 계속 질병 얘기만 해요. 영양하는 사람은 계속 영양만 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영양을 알면서 관계된 게 질병을 알아야지 이게 돼요. 제가 영양학 박사들 가끔은 좀 무시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소 딱 보면 얘가 아픈 소인지 안 아픈 소인지 몇 살인지 이거 거의 알잖아요. 얘는 소 잘 키웠어. 승질이 있겠다 없겠다. 그 사람들 맨날 이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도 이 소가 몇 살짜리가 아프고 잘 몰라요. 또 수의사들은 맨날 그거만 하는 또 잘하고 해도 이 영양을 이렇게 또 못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마당에서
우리가 한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영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장 보면요. 그 다음 장에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이라고 해놨어요. 이 또 단백질을 보고 아미노산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됐네? 저것도 보시고 여기 보면 여기 단백질에 아미노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한 20여 개가 정도 있는데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무슨 관계냐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회장님의 농장 이름이 뭐예요? 예, 조양축산. 조양축산이라고 그러면 조양축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비육소도 있고 번식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양축산이라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 안에 송아지도 있고 큰 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구성이 돼서 조양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알란이나 아르긴이나 아스파라긴이나 아스파르테들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로 TDN 해가지고 에너지에서 총가소화 영양소. 저번에 제가 볏짚은 TDN이 몇 프로입니까? 배합산은 몇 프로입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번에 강의하신 거 저거 녹화되어 있으니까 했어요.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그때 볏짚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TDN이? 네? 35%예요. 35%. 배합산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70%예요. 그래서 볏짚을 많이 먹여도 살이 찐다고 그때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 TDN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TDN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양을 알게 되고 재밌어요. 예, 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TDN은 보면 이게 단백질이면 단백질인데 또 앞에 또 붙었어. 가소화라는 게 또 붙었어. 네, 어쨌든 가소화 단백질, 가소화 조지방, 가소화 조섬유, 가소화 가연 무질서물.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3대 영양소죠.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3대 영양소예요. 그거의 총 합친 영양소를 뭐라고 한다? TDN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에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방 있어요? 없어요? 지방 있어요. 탄수화물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다 합친 거를 뭐라고 한다? 영양소 에너지를 뭐라고 그런다? TDN이라고 한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런다?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볏짚은 35%야. 볏짚은 35% 안에 뭐가 있다? 단백질이 있다 없다? 있어요. 4 내지 6%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다 합친 게 몇 프로다? 3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DN을 알아야 돼. TDN. 그러니까 TDN은 뭐예요? 어떤 사료의 어떤 물질의 총 영양소 총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TDN. 네? TDN. 그렇죠? 지금까지 한 거에 어려우신 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단백질 그걸 잊어보세요. TDN은 전체 영양소의 합칙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해야지 우리가 한우 책에도 보고 그럼 TDN 나오면 TDN 이거는 어떤 사료에 어떤 물
물질의 총 영양소의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보면 어떤 거 이제 우리가 식품 같은 거 보고 다 보면 그게 칼로리가 나와요. 칼로리가. 그게 뭐냐면 그게 TD예요. TD에는 뭐냐면 한마디로 단위가 뭐냐면 뭘까요? 칼로리. 우리가 많이 봤죠. 뭐 이게 100칼로리 열량이 얼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 소한테서 이게 TD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나왔어요. 노무사료는 70% 내외다. 그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벌칙은 35% 내외다. 이거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로 디오랑이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데 여기다가 내가 한글로 못 쓴 걸 죄송해요. 이거는 D가 대사에너지 이렇게 쓰세요. D하고 가로하고 대사에너지 그 다음에 ME라고 있는 게 있어요. ME 이거는 죄송합니다. D가 소화에너지 죄송합니다. D가 소화에너지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ME가 대사에너지 DE가 소화에너지 ME가 대사에너지 DE가 소화에너지 ME가 대사에너지 이게 소화가 된 거하고 대사가 된 거하고 이게 뭐가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영양을 안 알아서도 그렇지만 진짜 헷갈려요. 그걸 농가분들 얼마나 헷갈리겠어. 근데 오늘 제가 쉽게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가 사료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료를 1kg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1kg 먹은 게 모든 양의 에너지로 다 쓰일까? 안 쓰요. 그래서 사람이 연구하는 영양학자들이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사료 1kg를 먹었을 때 예를 들어 TDN 70%라는 사료를 먹었을 때 이 소가 먹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나타낼까 라고 계산을 한 게 있어. 그거를 DE라고 해. 소화에너지라고 해. 소화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소가 사료를 먹고 에너지로 쓰이고 똥으로 남은 거가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똥으로 빠진 것까지를 소화에너지라고 해요. 소화됐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똥 쌌다. 똥 쌌고 빼고 나머지는 소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DE야. 소화에너지. 그러면 대사에너지는 뭐냐? 여기서 소가 대세균질을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소화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1kg 사료 준 거에서 그게 소화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가스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단백질이 많으면 암모니아나 요소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암모니아는 입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만 요소는 어디로 내보내는 줄 아세요? 이걸 소가 녹여요. 이걸 녹여가지고 요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혈액을 통해가지고 방광으로 와가지고 오줌으로 배설시켜요. 녹여서. 그럼 암모니아가 요소가 많아지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오줌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사에너지는 가스 뺀 거 하고
오줌 나온 걸 빠진 거를 대사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똥 싼 거 뺀 거를 무슨 에너지? 소화에너지. 거기에서 가스 빠지고 오줌 빠진 걸 뭐라? 대사에너지라.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어떤 책에서도 보면 소화에너지, 대사에너지 이게 막 나오면 진짜 막 헷갈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을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나 이해를 잘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영양의 기본적인 게 이제 되는 거야. 어렵지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소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의 TDN을 먹어야 되고 급여량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얼마를 먹어야 되고 대사에너지 얼마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되고 소화에너지가 얼마 정도 충족이 돼야 되고를 알게 되면 그 소한테, 송아지한테, 비유구한테 얼마만큼의 양을 적절하게 조사료와 농사를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도가 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혹시 이제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러는 게 계속 이렇게 돼야 머리에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내용 중에서 아주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료 1kg를 먹어가지고 똥이 빠진 거를 갖다가 뭐라고? 소화에너지. 똥이 빠진 게 소화에너지. 그러면 사료를 먹어서 계산을 했을 때 소화에너지의 양이 많을까요? 대사에너지의 양이 많을까요? 네? 소화에너지 양이 큰 거야. 이거는 똥만 빠진 거야. 여기서 오줌하고 가스하고 빠진 게 뭐라고요? 대사에너지야. 그래서 그 관계는 재미나요. 일반적으로 총 에너지가 있으면 똥 빠지는 게 15% 에너지가 빠져. 일반적으로 연구한 영양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이라는 걸 줬으면 0.85 15%는 뭐로 빠진다? 똥으로 빠진다. 그러면 소화에너지하고 대사에너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소화에너지를 1로 보면 가스 빠지고 오줌으로 빠지는 게 빠지면 몇 프로, 대사에너지가 몇 프로 되냐면 82가 돼. 82%. 소화에너지를 1로 보면 똥 빠진 대사에너지를 1로 보면 대사에너지는 얼마? 0.82가 돼. 소화에너지를 100%로 보면 대사에너지는 몇 프로가 될까요? 82%. 그래서 저기 보면 계산 그 자료 나눠준 거 보면 여기에 이 요구량이라는 게 있는 요구량이라는 게 소가 먹어야 될 양이기 때문에 요구량이라고 해요. 어쨌든 D라는 것은 M의 요구량의 0.8인데 저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소화에너지가 더 큰 양이다. 그게 1이면 대사에너지는 오줌하고 똥이 빠졌으니까 8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를 1을 줬어도 똥이 빠져서 영양소로 한 가지, 소변이나 가스로 빠져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오늘 영양소에 대한 용어를 얘기했는데 그 뒤도 복잡하게 막 돼 있어요. 그까지 얘기하면 골머리가 아파서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만 이해를 시키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강의하는 게 저런 PPT 보고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려니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 보면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시는 사장님 중에서 이걸 딱 이런 도표 보면은 이거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고 이걸 보고 안 봐요, 안 봐. 안 보게 돼요. 왜? 이거 봐서 이게 내가 이해할 내용이 이게 안 와요.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해드린 내용을 이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말로 뭐도 아니에요. 이것이 보이면 네가 얼마만큼 어떤 소한테 사료를 얼마 주고 어느 양을 주고 하는 게 다 나와. 그게 지금 시작됩니다. 자, 그게 희미하게 잘 안 나오는데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세우 육성 비육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우리나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우를 연구하는 사람이 영양학자 한 우리나라에 한 3, 40명 되는 사람들이 소 16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했을 때 어떻게 먹여서 어떻게 키우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는 일본 자료를 조금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NRC 사양 이제 자료를 좀 얻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자료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소한테 이 표는 거세우나 비육 육성하는데 기본적인 스탠다드 자료야.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저거 보지 말고 그냥 불 환하게 켜주실래요? 이건 나도 안 보여가지고 저거 보고 하느니 그냥 이거 보고 해도 될까? 거기 보면 그 표에 보면 비육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체중.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아 우리 집 소 뭐 하는데 이거 몇 킬로 먹여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사장님 그게 몇 개월 소고 몇 킬로 정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막 물어보거든요. 우리 집 소가 몇 킬로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체중이 소한테 얼마치 먹여야 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야. 조그만 송아지한테는 조그맣게 먹여야 되고 큰 소한테는 많이 먹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는 거세우 육성 비육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을 해. 거세우 육성 비육에 필요한데 왼쪽에 체중이 150kg의 소일 경우에는 4칸이죠.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일당 증체량. 일당 증체량은 하루에 소가 얼마만큼 체중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가 다르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밑에 보면 0.4, 0.6, 0.8, 1.0 나와 있죠. 하루에 400g의 살을 찌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g의 살을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00g의 살을 찌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 구분을 해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목이 뭡니까? 건물량이죠. 예. 아까 우리는 건물량을 배웠어요. 건물량은 뭐예요? 수분을 뺀 양을 얘기해요. 그러면 150kg의 체중에 갈린 거세우 육성 송아지가 하루에 400g의 증체가 되려고 하면 건물 섭취량은 몇 킬로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3.7kg.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이제 보이죠? 네? 재밌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나도 맞춰보면 되잖아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준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단백질이 CP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저기 12%로 그냥 맞춰놓은 거로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냥 12%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소화 영양소 총량 또 나왔어요. TDN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어요. 모든 사료의 총량을 따지는 거다. 그 TDN이 가로하고선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몇 프로로 돼 있어요? 62%다.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대사에너지.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사에너지는 뭡니까? 네? 똥하고 오줌하고 가스하고 다 빠진 게 대사에너지야. 네? 가소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있어요. D. 이거는 가소화 에너지는 뭡니까? 똥만 빠진 거야. 똥 빠진 게 에너지가 크겠죠, 더. 그러니까 10.23이고 대사 에너지는 8.39야. 10.23하고 8.39의 관계는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23하고 여기 20대 분 계세요? 30대 분 이 저기 숫자 나눌 줄 아시는 분 있어요? 10.23 나누기 8.39 나누기 10.23 해보세요. 저기 그 핸드폰으로 8.39 나누기 10.23 해보세요. 그러면 0.82가 나올 겁니다. 얼마나? 예? 0.82. 0.82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저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어? 딱 이거나. 네? 네. 82.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자연적으로 나와. 그리고 TD의 가소화 영양소 총량은 키로하고 TDN하고 2.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32 곱하기 4.41 해보세요. 2.32 곱하기 4.41. 10.24. 네? 10.24 어디서 봤어요? 네? 10.23이 어디서 봤어요? 그거 바로 옆에 있죠. 재밌지 않아요? 자, 보세요. TDN이 하나만 알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TDN이 2.3이면은 가소화 에너지는 10.23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소화 TDN 곱하기 4.41 하면 가소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적어보세요. TDN 곱하기 4.41 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소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단백질은 말 그대로 아까 그 앞에 보면 조단백질이 이렇게 대사가 돼서 나오는 건데, 대사단백질 있고 그 다음에 조단백질이 있죠. 네? 대사단백질 있고 조단백질 있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 요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에 송아지 체중이 몇 킬로그램짜리를 보고 있어요? 150kg를 보고 있어요. 150kg는 이게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이 거의 체중의 2배가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자기 체중에 비례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내가 체중 60kg면 하루에 60g 필요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요. 다 큰 애들은 체중에 600kg이면 600g 정도 필요해요. 근데 얘는 어린애라 지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조단백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칼슘 E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15에서 30 차이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비타민 A 밑에 천아유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6.4에다가 천을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천을 다 하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위에 단위를 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6.4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6,400 비타민 A 아유라는 거예요. 비타민 A가 6,400 아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체중의 150kg의 소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다? 6,400 아유가 필요하다. 자, 150kg의 소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양이 얼마다? 6,400이다. 누가 얘기했다? 한국국립축사과학원에 있는 이 표가 얘기했다. 이게 기준치다.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기준치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얼마다? 0.9니까 9배가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50kg의 송아지한테, 거세고한테 하루에 필요한 양이 비타민 A가 6,400이 필요해. 그러면 6,400이 필요하면 이걸 매일 먹이는 거는 6,400아이씩 주면 되지만 이걸 주사를 놓는 경우는 매일 6,400아이씩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한 달로 따지면은 이게 하루가 6,400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30일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6,400에 30을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19만 2천이 될걸요? 19만 2천이죠? 19만 2천이요. 19만 2천인 아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빅칸토니 잘 아셔요. 빅칸토니가 1cc에 몇 아유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30만 아유. 30만 아유. 그러면 30만 아유가 더 큽니까? 19만 2천 아유가 더 큽니까? 어? 30만이 더 커요? 19만이 더 커요? 30만이 더 커요. 30만은 뭐예요? 비타민 A 1cc야. 그러면 이 소한테 한 달에 놓아야 될 양이, 한 달에 놓는다 그러면 이 150kg의 소한테 1cc 놓는 게 많아요? 적어요? 부족해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50kg의 소한테 2cc, 3cc 놓는 거는 이거 좀 무리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럼 20, 30도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수의사한테 나가를 쌌어. 네? 수의사에 넣으라는 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한국축산과학계전에 그래서 제가 고성 베스트하는 연구에서는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을 거야. 그렇게 막 송아지한테 막 주사 그렇게 놓는 거. 제가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큰 소한테 몇 cc 놔라? 큰 소한테 2cc, 3cc 놓고 아주 어린 애들은 0.3, 0.5 놓고 좀 큰 애들 1cc 그렇게 놓아놨어.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한국축산과학원에서만. 자, 그러면 또 몇 킬로짜리 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해봐요. 계산을 300kg를 넘어가요. 오면? 어? 300kg 하고 500kg. 재밌나 보다. 300kg를 해서 300kg로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 증체량이 0.8kg를 컸을 경우를 보자. 네? 0.8kg.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건물량은 몇 킬로가 필요하대요? 7.1kg. 자, 요거 한번 따져보자. 300kg의 소가 건물 섭취량이 7.1, 하루에
300g을 증체를 시키려면 7.1kg가 증체가 된대. 7.1하면 2, 0.1하면 이게 또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가 7kg로 외웁시다. 7kg. 자, 7kg를 건물 섭취량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육성소한테, 비유한테 예를 들어 300kg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거세우 소를 얘기해. 소 장에서 사가져 와서 거세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키웠든지 거세를 했든지 우리 집에 300kg 체중되는 소가 있어. 얘를 한 해 800g의 증체를 시키려고 하면 건물 섭취량이 얼마다? 7.1kg. 그러면 우리가 사료를 주면 보통 사료를 예를 들어서 얘한테 4kg를 준다. 4kg. 4kg를 줬으면 건물 섭취량을 배합사료를 4kg를 줬어. 그럼 건물 섭취량은 얼마야? 수분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배합사료. 그래서 9에서 11%인데 얼마로 하자? 10%로 하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를 빼. 4kg에서 10% 빼면 400g 빠지니까 3.6kg. 자, 3.6을 적으세요. 3.6. 그러면 우리가 300kg의 소한테 하루에 필요한 건물 섭취량이 7.1kg인데 배합사료를 3.6kg를 줬으면 나머지 볏짚을 주든 라이그라스를 주든 뭐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3.5kg를 맞춰야 7.1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3.5kg.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볏짚만 생각해보자. 볏짚만. 응? 볏짚만. 볏짚을 25%의 수분이 있다고 해. 수분이 25%의 수분이 있다고 해. 그거를 갖다가 3.5kg로 맞추려고 하면 몇 킬로가 돼야 되는지 계산이 나와. 수분이, 자 보세요. 이거 하고 넘어가요. 이 수분이 25%의 볏짚이 있어. 이거를 수분을 싹 뺀 거를 3.5kg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계산을 3.5 곱하기 1.25 해봐. 3.5 곱하기 1.25 4.375. 그러면 그게 수분 25%를 뺀 건물 섭취량이 되는 거예요. 25%가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배합사료 4kg에다가 볏짚 몇 킬로? 4.4kg. 그렇게 줘야 300kg의 소한테 하루에 일당 증체량 800g이 증체되는 필요한 건물 섭취량이다. 건물 섭취량. 건물 섭취량은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조단백질은 넘어가요. 가소화 영양소 가소화 영양소 총량 뭐 TDN이라고 있죠. TDN 키로 퍼센트 말고 키로로 따져. 우리 키로로 따져야 우리 머리에 잘 들어가요. 그게 들어오는 게 0.8은 얼마예요? TDN 양이 4.83kg예요. 기죠? 4.83kg.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건물 섭취량으로 7.2kg를 만들다 보니까 배합사료가 몇 킬로였어요? 4kg인데 수분이 3.6kg, 10% 빼니까 3.6kg. 그 다음에 볏짚이 얼마? 4.735, 4.375kg를 먹여야 3.5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TDN 양은 4.32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아까 배합사율이 3.5죠? 3.5 곱하기 0.7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45. 네? 2.45를 일단 그리고 3.5 곱하기 0.35 해보세요. 1.225. 아까 2.45하고 1.22하고 더 해보세요. 3.67. 예? 3.67로. 3.67로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조금 잘못.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떤 소한테서 어떤 양이 필요하고 양은 체중에 비례해서 일당 증체량과 관련돼 가지고 건물 섭취량이 결정된다. 거기에 건물 섭취량이 결정되면서 중간에 대사에너지, 가소화에너지를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가소화 영양소 총량만 구해지면 나머지는 우리가 사실은 프로그램 다 짜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비타민 A하고 비타민 D의 양도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더 따라가서 보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앞장에서 제일 끝에 거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400kg의 소에서요, 제일 밑에는 일당 증체량이 얼마나 돼 있어요? 1.4로 돼 있죠. 1.4로 돼 있을 경우에는 물론 1.4로 그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우리가 400kg의 소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면 하루에 800g 증체되는 것보다 1.4kg가 증체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네? 근데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소가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중요한 그 소 자체가 육량형으로 잘 크는 애들은 이게 먹어주는 게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기능적으로 잘 못 먹어주는, 그러니까 식욕이 좀 안 좋아지는, 병적인 건 아니지만 식욕이 좀 안 좋아지는 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우리가 소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치니까 우리가 사양관리 이제까지 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조금 지혜롭게 이거를 기준치를 알게 되고 이거를 양을 좀 지혜롭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양인데 네가 안 먹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사장님 500kg 가자는데 500kg 한번 가봅시다. 500kg 가서 그 다음 장에 500kg 나와 있어요. 500kg 비슷해. 일당 증체량이 1kg가 됐다. 그러면 건물 섭취량은 얼마가 돼야 된대요? 9.5kg는 먹어줘야 하루에 1kg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느낌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료 한 8kg 정도 먹고, 그죠? 8kg 먹으면 수분 10% 빼면 뭐 얼마예요? 7.2kg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볏짚만 준다 그러면 이제 2kg 남잖아요. 2.1kg 남잖아요. 그러면 한 볏짚 한 3kg 정도 먹어야 9.3 정도가 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느낌에.
그리고 500kg에 일당 증체량이 1kg 되면 비타민 A가 21.2예요. 이건 하루에 필요한 양인데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1.2는 얼마라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이 21,200이라는 거예요. 1000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에 21,2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500kg의 소가 하루에 21,200이 필요하면 한 달 필요한 양이 얼마예요? 곱하기 30하면 63만. 63만이죠. 63만이면 아까 피칸토리가 1cc가 30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0kg 되는 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2cc 정도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딱딱 그래도 맞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500kg 되는 게 2cc래요. 저 오늘 네. 비칸톨 이야기가 나왔어. 네? 비칸톨 이야기가 나왔어. 예.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하는 예. 비칸톨 3cc를 처음에 투사했을 때는 거의 100% 흡수할 건데 비칸톨을 송아지 200g 넣었을 때 체내 흡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비칸톨이 1cc가 30만 I라고 해서 이게 다 주사로 흡수할 때 흡수율이 몇 프로냐면요.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헷갈릴 텐데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저러니까. 애들 같아서야 뭐라 그러지. 이게 이제 그 놓는 거는 주사 놓는 거 있는데 사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그게 한 50% 되고요. 뭐 입으로 되는 거는 제가 이 연구한 자료가 이제 많이 연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밖에 안 돼요. 옛날에 혹시 저희가 파는 약 중에서 노바비트라는 약 주사 잘 되는 거 있었죠? 걔가 80%. 걔가 흡수가 참 좋은 약이에요. 왜 취급 안 하시는 여기 거예요? 네? 왜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회사에서 우리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고 중간에 거래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랑 싸우는 바람에 내가 방콕까지 가가지고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사실요. 제가 지금 독하고 있으니 저긴데 약장사 해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파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병에 10,000원이든 20,000원 팔잖아요. 그거를 1년치를 얼마를 받으라면 2억 5천을 받으랍니다. 2억 5천만 원까지. 그거요. 앞으로 낳고 뒤로 다 까지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와요. 이제 제가 오늘 이 거세어 육성 비용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암소 육성에 필요한 게 암소 육성 한번 해볼까요? 300kg 한번 해봐요. 300kg에 0.8kg 일당 증체량이 된다. 그러면 건물량이 얼마래? 5.8 한 6kg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료를 한 3.5에서 4kg 정도 주고 볏짚은 한 3kg 준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보면 비타민 A는 14.1이니까 14,000. 한 달이면 42만. 이제 이게 눈에 보이시죠? 네,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자.
지금 이 표-2-3은 3이 요구량 해가지고 가로하고 영어로 A라고 있는 게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A를 보시는 게 더 머리에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으로 A는 양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뒤에는 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퍼센트의 더 헷갈려요. 양으로 한 거를 거기다가 A를 동그라미를 하세요. 나중에 저기 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장 넘겨가지고 성빈우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세요. 성빈우 요구. 사실 이거가 제일 중요한 데키스예요. 성빈우가 뭡니까? 암소예요. 번식을 성빈이라고 합니다. 큰 소 번식우를 성빈우라고 해요. 빈이라는 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할 때 무슨 빈 뭐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소를 성빈우라고 한다. 그게 보면 2-5는 성빈우 암소 번식후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통 450kg짜리 암소 번식후가 많긴 많지만 계산하기 좋게 어쨌든 500kg의 암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00kg의 소는 여기 보면 성빈우 유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유지는 증체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야. 500kg의 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경우에 건물 섭취량이 몇 킬로가 필요하냐 하니까 5.57kg가 필요하대. 그러면 감이 오실 거야. 그러면 배합사료가 예를 들어 가지고 3kg를 주면 볏짚은 한 수분 25% 따졌을 때 한 3.67kg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대충. 그러면 건물 섭취량이 5.5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에 쭉 계산해서 넣으면 조단백질, 가소화단 밑에 나와요. 이게 보면 쉬워요. 자, 500kg의 암소가 유지한 양이 건물량이 몇 킬로라고요? 5.57kg라고요. 그 다음에 그 조단백질이 있어요. 조단백질은요, 아까 저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송아지한테는 많이 필요하지만 대충 느낌의 단백질 양은 그 체중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감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500kg니까 한 550g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계산도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저게 제가 5.57 할 때 배합사를 3kg라고 했죠. 네? 3kg 따지면 우리가 보통 배합사료에 조단백질이 몇 프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요새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16%죠. 그죠? 16%가 많았어요. 16%가 많다는 16%를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1kg에 조단백질이 16%가 있대. 그건 무슨 얘기냐면 1kg에 16%가 있다는 얘기예요. 1kg에 16%는 몇 g이에요? 160g. 1kg에 10%는 100g인데 16%니까 160g이야. 그럼 아까 전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살을 몇 킬로 줘야 된다고? 3kg 준다고. 그러면 1kg에 160g이 있는데 3kg 줬을 때 몇 g이 되겠어요? 480g. 그리고 볏짚에도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플러스하면 대충 550g이 나와요. 계산상 하면.
그래서 오늘 다 이해하시는지 못 이해하시는 사람이 계시겠지만 이걸 해보면 이건 내가 어떻게 소한테 어떻게 얼마 양만큼을 미개해야 되겠다 하는 게 다 나오니까 기준을 잡으려 해요. 그 다음에 2-7 보세요. 2-7.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을지.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임신 말기 2개월간에 유지해서 줘야 될 양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만하기 전에 도담매기기 시기잖아요. 도담매기 가루하고 도담매기기 시기야. 도담매기 이게 필요하대.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영양학자들이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양을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연구했으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대사에너지가 2.71 메가칼로리고 가소에너지가 3.3이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가소에너지가 대사에너지보다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럼 3.31에 82%가 뭐예요? 2.71이야. 이건 알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0.75 곱하기 4.41이에요. 네. 0.75 곱하기 4.41 얼마나? 3.307. 네. 3.307 바로 그 옆에 있죠. 네?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166g인가 칼슘이 이렇다. 이게 뭐냐면 임신 말기 2개월간의 유지에 그 다음에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해준다는 게 뭐야? 도담매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도담매기게 하는 게 임신 말기에 TDN 양을 몇 킬로를 더 돋아줘야 된다고? 0.75kg. 0.75kg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배합사료가 TDN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70%. 그죠? 그거는 1kg에 대한 70%야. 그럼 1kg에 대한 70%는 몇 g이야? 네? 700g. 지금 0.75kg는 이거 몇 g이라는 거예요? 750g. 비슷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도담매기기는 해야 되는데 배합사료를 따지면 1kg를 도담매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산과학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게 나오는 거죠. 이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재밌잖아요. 이렇게 더 줘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를 1kg를 못 주면 변칙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장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자. 뭐라고? 수유중이 뭐라는 거예요? 점내기 송아지한테 젖줄 때, 송아지한테 젖줄 때 젖 안 주는 소에 비해서 더 줘야 된다는 거야. 얼마만큼? 우유 1kg당 영양소라고 했어. 자, 거기 보면 다른 거 다 치우고 가소와 영양소 총량이 TDN이 몇 킬로? 뭐라고? 0.36이야. 우유 1kg당 TDN을 0.36을 더 줘야 되는데 우유 1kg당 그러면 우유가 2kg
2kg 되면 0.72가 되죠. 대충. 그럼 0.7이나 0.75나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어? 방금 전에. 네? 도다비기기 할 때 비싼 양이죠. 그러면 우유 2kg 더 나오면 아까 도다비기기 할 때 1kg 저 0.7하고 비슷해요, 안 해요? 어? 그러면 0.75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배합사료는 얼마라는 거예요? 1kg.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유 1kg에 배합사료가 500g이고 우유 2kg에 배합사료가 1kg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드는 거야. 여기 나 권리다. 그죠? 그러면 저번에 제가 배합사료 체계를 얘기를 했어요. 임신 후 단계, 도다먹이기 단계, 분만해서 송아지 딸리는 단계. 언제 제일 많이 먹이라고 그랬어요? 송아지 딸리는 젖먹이 단계. 얼마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유 2리터에 배합사료 얼마? 1kg. 우유 2리터에 배합사료 1kg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하루에 송아지한테 뺏기는 우유 나오는 양이 4리터다. 그러면 임신 후하고 비교해서 사료를 몇 킬로를 더 줘야 돼? 예? 2kg 더 줘야 돼. 그럼 임신 후 사료부터 3kg 줬으면 송아지 딸려있는 4kg 나오는 어미소한테 젖 주는 어미소한테 몇 킬로를 더 줘야 돼? 그 계산이 이렇게 나와. 설사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저거를 계속 사료 줄인다는 것만 머리에 있어. 하여튼 설사하면 사료 줘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는데 또 안 하는 거야. 뭐가 있다고? 백신도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초유. 백신하고 초유로 해결해. 백신하고 초유. 저번에 여기 베스트하는 연구에서 저 이은주 씨네 가봤다면 와서 내가 오면서 또 생각나는 거야 맨날. 김은주 씨. 동복 거기 가봤다며요.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송아지 태어났을 때 몇 봉지 비겨요? 3봉지 비겼잖아. 3봉지. 그러니까 설사한대요, 안 한대요? 설사하는 뒤에 거. 네? 그러니까 설사를 해요. 설사 많이 해요. 실패를 안 한다고 해요. 실패를 안 한다. 요새 좀 덜 미긴 하고.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저 시원찮은 수의사로서 제가 영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조금 감은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어. 나와서 대충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가 다. 근데 원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서가 이렇게 즙을 잘 먹는데 먹고 다시 탄생하고 다시 오는데 엄청 침이 많아가지고 막 흥분하거든요. 네.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침이 너무 흥분해요. 암소하고 거새우하고 순놈하고 이게 좀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가 볏짚을 먹고 나서 다시 대씹어 뱉어놓는 경우는 이게 문제가 있는 소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어떤 경우가 주로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처녀소들이 그런 발생하는 경우가 수정 들어가기 전후에 처녀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80%. 나머지 이
이 암소가 생기는 경우가 한 1, 20% 이렇게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겨요? 출산하고 나서 지금 출산하고 출산 한 번도 안 하네? 많이 했어요. 출산 여러 번 했는데? 네. 계속 그래요. 아니 이제 한 번 했는데 이제 지금 임신된 상태인데 계속 그러거든요. 출산 한 번 한 소가 그래? 네. 출산 여러 번 한 소가 아니고? 아니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상 얘기로는, 이론상 얘기로는 80%는 천호소에서 한 20%는 나이 먹은 소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나이 먹은 소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이빨이 안 좋아서. 이빨이 안 좋아서. 이빨이 안 좋아서 이 대세균이라는 거.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처녀소들이나 일산 지나서 한 소들, 그런 소들은 뭐 섹시하게 이빨도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빨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반추위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반추위가. 이거를 이제 내 씹어 놓는 경우는 이 반추위의 문제가 이 환경이 뭐 우리 들어봤죠. pH가 6.8에서 7.0 약 알칼리성이 유지돼야만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켜서 잘 하게 되는데, 이게 배합사력 위가 조금 많아지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이것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다시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해보면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세균질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게 소화하고 이러는 것이, 이러한 게 이제 신경이 이 지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삭수. 예? 예? 삭수. 어디? 삭수. 척수? 척수. 아, 그게 아니고 뇌에서 나오죠. 뇌에서. 네. 머리에서. 머리에서 나오는데, 제가 눈을 깜빡거리고 우리가 귀를 듣고 하고, 이게 다 어디서 지배를 해요? 뇌에서 지배를 해요. 위운동하고 이거 다 뇌에서 지배해요. 골머리하고 신경 쓰면 속이 쓰리고 소화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 그게 미주신경 때문에 그래요. 소도 마찬가지로요. 이 뇌에서 제10신경인 뇌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이 이게 잘못되면은 또 오바이트해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뭐 어떤 때 뭐 소 밥 먹을 때나 뭐 소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코 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어떤 때 우리가 또 화나기는 소도 이제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소도 이제 뭐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걔 이렇게 토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의대가 먹고 나그를 돌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저 사모님 이인남 사모님이시죠? 예. 사모님이 어쨌든 그거는 다 때려치고, 그 소가 어쨌든 대세균이랄 때 지저분하지 않고 그걸 안 나오게끔 해달라, 이 얘기를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 많이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원인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뇌 이상이 있는 거는 이건 되겠어요? 안 돼. 반추위 이상이 있는 거면 되는데, 반추위 이상이 있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산균이나 생균제 같은 거 일단 먹여주고, 중저도 먹여주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거 먹여주고, 그 다음에 주사약제로는 우리가 주사약제하면 벌써 눈이 틀리잖아. 주사약제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제수lum을 이렇게 해보세요. 제수lum을
매일 주사 놓으셔도 좋아요. 대시. 큰 손으로 한 20cc.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해보세요. 그러다 발에 맞아요. 네? 네? 주사가 발에 맞는다. 주사 놓고? 그러니까 손은 뒤에 가서 놓지 마시고 앞에서 놓으세요. 위가 좀 많이 안 좋아져갖고 삼키기를 위해서 먹고 있다. 그래서 이 구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수로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 쓸어주셔야 돼요. 블러드 제게다가 불렁이로 써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대충 왜 길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오늘 12시까지죠? 네. 5분 10분. 네, 5분 쉬었다. 5분 쉬는 게 20분이 되면 하여튼 5분 쉬겠습니다.